네, 오늘 이제 5성급 호텔 행사 준비의 나머지 단계들을 빠르게 훑어보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우선 이번에 말해볼 단계는 호텔 연회장 답사입니다. 호텔 연회장 답사라고 하면은 한국어로는 정해진 표현이 없고 호텔 연회장 보러 간다, 뭐 호텔 연회장 뭐 사전 점검하러 간다, 뭐 이런 식으로 뭐 말할 수 있는데 호텔을 업계에 계신 분들은 인스펙션 한다 라고 영어를 가끔씩 통용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영어를 옆에다 써봤고요. 이 전화나 메일로 문의하기 힘든 디테일한 것들을 인스펙션에 가면은 현 연회장 답사를 가면은 현장 지배인과 직접적으로 현장에서 지배인과 질의응답을 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효율적인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해집니다. 특히 연회장을 실제로 보면서 보다 보면은 무엇을 준비해야 되겠다, 무엇은 준비하면 안 되겠다, 이런 것들이 바로바로 떠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현장에서 실제로 보면서 시뮬레이션 하는 기회로 삼으시는 게 좋습니다. 연회장 답사를 하시는 시기는 계약 전과 후로 나눠볼 수 있고, 계약 전과 후 둘 다 가보셔도 되고, 계약 전에만 가보셔도 되고, 계약 후에만 가보셔도 됩니다. 그거는 상황에 따라서 골라서 하시면 되는 건데, 계약 전에는 보통, 여러 호텔을 후보지로 올려놨을 때 그 호텔들을 빠르게 방문해서 비교해보고 어떤 일을 결정해야 될지를 고를 때 그럴 때 계획 전에부터 많이 돌아다녀 보고요. 혹은 그리고 어떤 일을 후보로 올려야 할지를 고민이 될 때도 가보는 것도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후보지를 선정할 때 특정 조건에 맞는 연회장을 찾아봐야 되는데 호텔 홈페이지에 올라온 사진이나 호텔 지배인과의 통화만으로는 그걸 확인하기가 어려울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계약 전에 내가 어떤 호텔을 후보로 올리고 어떤 호텔을 결정해야 될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한 연회장 답사를 가보는 게 좋을 수 있고요. 계약 후에는 실제 행사 준비를 위해서 어떤 공간이 있는지를 좀 샅샅이 확인해 보고 그 다음에 호텔과 협의해야 될 것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중간에 어떤 행사를 진행해주는 어떤 에이전시가 있으면 그쪽이 다 호텔과 협의해 주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행사를 주최하는 담당자분이 다 직접 해야 되는 거니까 계약 후에 호텔에서 담당자와 만나서 이런 거를 논의하는 기회로 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실제 연회장 그리고 특히나 연회장이 조금 큰 공간에는 그 보너스 공간이 있습니다. 사무국이나 대기실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들이 보너스 공간에 딸려 있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공간들은 호텔 홈페이지나 호텔 연회장 브로셔에는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그런 공간을 실제 연회장 답선에 가서 보면서 이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를 시뮬레이션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무국, 신부대기실, 이런 공간에 짐을 놓을지, 사무용품을 놓을지, 답례품을 쌓아 놓을지, 아니면 VIP가 행사 전에 뭐 간담회를 하는 장소로 활용할지, 그런 것들을 잘 구상해 볼 수 있는 그런 정보를 수집하는 기회가 연회장 답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필요하실 경우에는 연회장 답사 가셨을 때 시설이나 장비, 도구 같은 것도 확인이 가능하세요. 단 이제 가자마자 현장에서 이거 해달라고 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고 준비가 안 됐을 수도 있으니까 연회장 답사하시기 전에 연회장 답사 일정을 잡으실 거 아니에요. 호텔 매니저하고 사전에 일정을 잡으실 때 이러이런 거 확인하고 싶으니까 이러이런 거 준비해 주세요 라고 말씀을 해주셔야 되고 그게 준비가 되는 날짜에 가야 되는 거잖아요. 만약에 어떤 호텔에서 이런 날에는 이게 준비가 안 됩니다 하면 그 날짜를 피해야 되니까 연회장 답사를 계획하실 때도 가서 뭘 볼 건지는 대략적으로 계획을 세우시고 요청할 게 뭔지도 사전에 호텔에 정리해서 메일로 보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스크린에 이미지를 띄워놓고 사실 호텔 스크린이 뭐 크기가 뭐 몇 미터에서 몇 미터 이런 거는 규격이 나와 있지만 사람이 그 규격을 수치를 준다고 해서 머릿속에 그게 생생하게 그려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머릿속에 그려지는 거는 전체 공간에서 그 스크린이나 어떤 장비가 차지하는 크기의 그런 비율 같은 걸로 정해지는 것이 사람이 받는 인상이니까 그래서 실제로 스크린에 이미지를 한번 띄워봐 달라고 하고 그런 분위기, 크기, 느낌 이런 걸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고 그런 거에 따라서 추가로 장식 현수막이나 추가 스크린이나 추가 장비
보조 장비를 할지 말지를 결정하기 위한 판단 근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샘플로 연회장에 예를 들어서 뭐 대형 그랜드 볼룸에서 행사를 하는데 300명 300명을 대상으로 행사를 하는데 뭐 연예장 답사 갔을 때 테이블 300명용으로 세팅해 주세요. 이거는 너무 무리겠지만 뭐 테이블 뭐 두세 개만 샘플로 세팅해 주세요. 뭐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대략적으로 분위기를 보는 거죠. 분위기를 보고 아 테이블 세팅하면 이런 식으로 되는구나 라든가 혹은 테이블 간 간격이나 뭐 크기 넓이 이런 거구나 이런 거를 행사를 여러 번 해보시면 안 해봐도 알지만 처음 해보시면은 이런 거에 대한 감이 전혀 없기 때문에 테이블 크기라든가 테이블 간 간격이라든가 그리고 테이블보의 색상 뭐 그리고 테이블 모양 뭐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해 보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호텔에서 대여할 수 있는 도구나 장비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건 호텔마다 가지고 있는 게 다 다르기 때문에 어, 그 내가 생각하고 있는 용도에 맞는 도구가 있는지, 장비가 있는지, 그 크기가 적절한지, 그런 것들을 꼼꼼한 분이시라면 사전에 확인해 보시는 게, 연회장 답사 중에 사전 확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연회장 답사 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 테이블 배치나 개수에 대한 논의를 해보시는 게 좋아요. 근데 테이블 배치나 개수에 대한 논의는 연예 지배인이 아니라 현장 지배인이 더 잘 압니다. 보통 연예 준비하실 때 만나게 되는 지배인이 한 세 종류가 있다고 하면은 첫 번째로 만나시는 분은 세일즈 지배인, 영업 지배인이에요. 영업 지배인은 세일즈만 합니다. 영업 지배인도 어떤 연회장을 구성하는 거에 대해서는 대략적으로 알긴 하지만 그거는 그분들의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고 그분은 세일즈에 포커스하고 계약이 체결되면은 연예 지배인에게 넘깁니다. 연예 지배인은 그 연애에 관해서 어떤 연애에 관한 정보를 모아서 정리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지, 이분도 이 연회장을 정확하게 이 연회장이 어떤 식으로 활용될 수 있다를 명확하게 조언을 해줄 수 있는 분은까지는 아니에요. 어느 정도 이분도 경력이 쌓이면 그런 걸 해주실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 연회장에서 테이블을 세팅해 이렇게도 나보고 저렇게도 나보고 이 행사도 해보고 저 행사도 해보고 그런 실제 현장 경험을 가진 분들은 현장 지배인이라는 분들이 따로 있습니다. 현장 지배인은 실제 행사가 진행될 때 그 행사 현장을 관리하시는 지배인이에요. 이게 호텔마다 뭐 명칭이 조금 다를 수 있는데, 아무튼 이 현장 지배인의 테이블 배치나 개수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을 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일반적으로 이 연회장에서는 뭐 몇 개 테이블이 몇 개까지 들어갑니다. 이거는 영업 지배인이나 연회 지배인도 알아요. 그것도 답을 해줄 수 있어요. 근데 뭔가 상황이 특수해지기 시작하면서 그런 일반적인 상황을 벗어나기 시작하고 뭔가 더 쑤셔 넣어야 된다거나 뭔가 조금 일반적인 상황을 벗어나는 요구를 해야 된다고 하면 그때는 현장 지배인이 이 자리에 배석해 줄 수 있는지, 이 현장 지배인이 배석해서 현장에서 이런 테이블 배치, 이런 의자 배치, 이런 테이블 개수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이런 배치 된다 안 된다, 그런 거 현장에서 바로바로 듣는 게 소통하는데 훨씬 효율적이고 좋습니다. 그리고 테이블만 놓는다고 행사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오디오, 비디오, 그 밖에 다양한 시설 장비가 들어가게 되잖아요. 근데 호텔에서는 그런 시설 장비를 직접 설치하고 관리해주지 않죠. 그걸 다 외부 업체를 끼워서 들어오게 됩니다. 그게 호텔이 지정한 화면 업체가 있든, 혹은 연애를 직접 조직하는 담당자분의 회사가 데리고 오든, 아무튼 그런 시설 장비 업체가 있으실 거 아니에요. 가능하시면은 그분들도 연회장 답사에 같이 가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그분들도 호텔의 모든 연회장을 다 빠삭하게 알고 계시는 게 아니고 모든 연회장에서 행사를 해본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도 자기들이 어느 공간에서 어떤 장비를 설치해야 되는 건지, 그게 설치는 할 수 있는 건지, 그리고 이분들이 그런 장비를 설치하려면 뭐가 필요한데 이 호텔에 그 뭐가 있는 건지, 그 뭐를 자기네가 가지고 와야 되는 건지, 그런 것들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외부 시설 장비를 반입해야 되는 경우라면 그분들도 같이 연회장 답사에 동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 연회 준비팀이 함께 답사할 수 없다면이라고 했는데, 나는 그 담당자님의 동료분이 같이 답사를 하시는 게 좋은데 그렇게 하실 수 없다면 사진이나 영상이라도 찍어서 팀원들과 공유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행사 자체는
되게 3차원적인 공간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뭔가 말로는 다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데 비주얼적으로 한번 보면은 그래도 설명이 되고 이해가 되는 부분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직접 같이 가서 보고 같이 설명을 들으면 다른 분들도 같이 행사를 준비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근데 모두가 갈 수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아쉬운 대로 사진이나 영상이라도 찍어서 팀원들에게 공유하고 역할 분장할 때 당신은 사진 속에 여기에서 뭘 하시고 여기에서 뭘 보시고 이런 식으로 소통을 하시는 게 좋다는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호텔 계약하기 전에 후보를 추리는 과정에서도 연회장 답사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혹은 호텔 계약은 했어요. 근데 행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의사결정할 것들이 많은데 그거를 담당자가 다 하지 못하거나 하고 싶어도 회사 체계상 그 위에 있는 사람이 의사결정 내려야 되잖아요. 근데 그 사람도 호텔 매니저의 설명을 듣지 않고 행사장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고 의사결정을 내려달라고 하면은 의사결정을 못 내린다고 하거나 이상한 결정을 내리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의사결정자가 있다면 가능하면 연회장 답사를 같이 가보는 것도 좋아요. 그리고 현장에서 결정할 수 있는 게 있으면 현장에서 같이 결정하는 것도 좋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답사 중에 이것저것 막 논의들이 많이 되고 막 질문도 많이 던지고 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호텔 측에 내가 뭘 질문했는지를 잘 기억해 두고 거기에 대한 피드백이 다 도착했는지를 다다음 날까지 확인하는지가 답사의 업무인 거예요. 그래서 사전에 답사 가서 뭘 물어보고 뭘 확인할지를 정해서 미리 호텔 측에다가 메일을 보내놓고 그러면 호텔에서도 사전에 미리 확인해 볼 수 있는 시간이 생기고 왜냐면 연회장 답사는 일반적으로 연회 지배인이 나와요. 현장 지배인은 잘 나오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이런 AV 이런 거 담당하는 사람들도 나오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연회 지배인이 질문을 듣게 되면은 여기저기 담당자들을 통해서 물어보고 나중에 답을 주게 되는 구조이니까 차라리 답사 전에 미리 질문을 던져놓고 답사에 가서 얘기를 듣고 답사 중에 필요하다면 연애 지배인이 관련 호텔 담당자를 데려올 것이고 그때 논의를 해서 원하는 답을 듣고 그 다음에 추가적인 질문이나 논의가 이 연회장 답사 중에 이루어지면 그 다음에 연회장 답사 끝난 후에 메일이나 전화로 그 최종적으로 이렇게 어레인지 하기로 돼 있다 이거를 확인하는 게 좋겠죠. 이제 이렇게까지 답사도 하고 했는데 이제 순서가 조금 다를 수도 있는데 이제 호텔 계약을 체결하는 것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계약하는 것 자체는 사인하고 뭐 돈 내면 되는 거라서 어려운 건 없습니다. 근데 이제 돈을 내는 방식이 어떤 거가 있느냐를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요. 계약금 비율이 있는데 호텔에는 표준 계약서가 있습니다. 연애 표준 계약서가 있고 그 영업 지배인은 그거를 건들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뭐 연애 계획하는 그 회사가 진짜 갑이라면 그걸 막 뜯어 고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그냥 그대로 가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결제 방식은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느냐 현장 법인카드를 결제하느냐 이게 있을 거고 그리고 계약금도 이게 계약금을 선금으로 지급하느냐 그냥 보증을 하고 행사 종료 후에 일괄 전액 지급하느냐 이런 식으로 방법이 여러 개 있을 수가 있어요. 그거는 이제 회사가 원하는 거랑 호텔이 원하는 게 서로 다른데 그거를 협의하는 게 담당자의 역할인 거죠. 그리고 이제 현장에서 법인카드로 결제한다 했을 때는 그 호텔 측에다가 뭐 법인카드 정보를 뭐 미리 줘야 되고 세금 계산서를 할 때도 그 보증하는 법인카드를 미리 내야 되고 아니면은 그 전에 그런 보증하는 법인카드 정보를 제출하지 않으려면은 선금을 미리 입금해야 되고 결제나 입금해야 되고 뭐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거는 그냥 이런 식으로 이런 방법이 있구나라는 거 알고 계시고 호텔에서 계약을 할 거니까 이렇게 해주세요 할 때 우리 혹시 이런 식으로 되나요? 라고 물어보고 협의할 수 있을 정도로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취소 및 위약금 행사 일자가 변경이 되면은 그 계약서 조건에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그 위약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변경 자체가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하지만 호텔이 하루 이틀 장사할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굳이 고객하고 그렇게 막 껄끄러운 관계를 원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 위약금 몇 받아내는 것보다 행사 잘 마무리되고 좋게 정리가 되는 게 좋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비득이한 경우에 계약을 했는데 행사 일자가 변경해야 된다. 원칙적으로 불가한 건 알지만 호텔에 문의는 한번 해보세요. 호텔에 한번 문의는 해보시고 대신에 호텔이 가능하다고 제안하는 날짜로 행사를 옮기는 거를 수용하시는 거 정도로 이제 합의를 보셔야 됩니다. 이것도 안 된다고 할 수도 있어요, 호텔에서. 왜냐면 호텔도 영업이 너무 잘 돼갖고 바꿔주고 싶어도 날짜를 바꿔줄 수 있는 날짜가 하나도 없다. 뭐 예를 들어서 10월에 행사하기로 했는데 11월로 미루고 싶다. 근데 11월에 행사가 다 잡혀갖고 다 풀부킹이다. 옮겨줄 수가 없다 하면은 호텔에서도 어떻게 해줄 수가 없는 거죠. 호의를 베풀어주고 싶어도. 그러면 이제 그때는 이제 계약서 조건대로 뭐 위약금이나 이런 걸 논의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호텔이 정말 착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다면 다른 방안을 제시할 수도 있겠죠. 아무튼 이 취소나 위약금 조건을 잘 숙지를 하시고 계약을 체결하시고 여차하실 때는 호텔이랑 상의해 보시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호텔 계약서는 보통 실무적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서 대표이사의 사인이나 높은 분의 그런 날인 이런 게 필요하지는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 대신에 이제 사전에 이제 회사 내에서 이 호텔하고 이렇게 계약하겠다라는 의사결정을 받아 놓으시고 실무자가 거기 계약서에다가 이렇게 서명 정도 해서 호텔에 보내주면 계약은 성립된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이제 호텔 체크리스트 작성인데요. 호텔 체크리스트라는 거는 호텔에서 제공하는 연회 준비를 위한 체크리스트 파일을 작성한다는 것입니다. 호텔의 요청사항 견적을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단계이기도 하면서 그러니까 행사를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호텔에 우리가 이 행사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뭔지를 요청사항을 최종적으로 정리해서 확정하는 단계이기도 하고, 호텔 입장에서는 우리가 견적에서 받은 게 있는데 그거가 맞는지 아닌지 바뀐 게 있는지 이런 것들을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단계이기도 해요. 결국 그게 그거이기도 하고 비슷한 거긴 한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행사 프로그램 시간표가 들어가야 돼요. 이거는 이 호텔 체크리스트 자체는 호텔에서 각각 갖고 있는 엑셀 양식인데 그거는 호텔마다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행사 프로그램 시간표를 호텔에서 요청합니다. 그 프로그램 시간표에 따라서 호텔이 대응해 줄 수 있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F&B, 그러니까는 음식하고 음료 이런 것들을 언제 제공해 줘야 되는 건지, 어떤 메뉴를 주문하는 건지, 수량은 언제인지, 가격까지는 안 적어도 되지만 혹시 헷갈릴 수 있으니까 가격도 저는 항상 적어서 냅니다. 그리고 이거는 예전에도 말했지만 행사 일주일 전까지 이거는 필수적으로 내야 됩니다. 원칙상으로는 호텔 체크리스트 엑셀 파일을 행사 일주일 전까지 내야 되는데, 다른 거는 호텔 하루 전까지, 뭐 이틀 전까지, 여차하면 하루 전까지 막 이렇게 고쳐서 내도 호텔에서 봐주거든요. 근데 이제 F&B 요거는 일주일 전까지 이 기간을 최대한 엄수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왜냐면 이 음식이나 음료가 나가려면 이분들도 재료를 준비해야 되고, 재료를 준비하려면 미리 발주가 들어가야 되고, 이게 이분들이 뭐 그냥 냉장고에 있는 음식으로 대충 만들어서 내야 되는 게 아니라, 뭐 연예가 뭐 300명이 오시는 행사인데 뭐 냉장고를 항상 뭐 300인분을 막 꽉꽉 채워놓고 항상 대기하고 있다가 뭐 이렇게 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식수랑 메뉴 이런 거는 확실히 일주일 전까지 확정지어서 미리 보내주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테이블 배치를 어떻게 할 건지, 테이블 배치하는 그 모양들은 예전에도 한번 설명한 적 있죠. 그것들을 명확하게 해서 테이블 어떤 모양, 어떤 형태로 몇 개, 몇 줄, 뭐 이런 식으로 명확하게 해줘야 되고요. 만약에 이런 걸로 다 설명이 안 되면 그림이라도 그려서 보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오디오랑 비주얼 장비들, 마이크, 스크린, 빔 쓸 건지 말 건지, 몇 개나 쓸 건지, 그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해야 되고, 그리고 외부에서 반입하는 장비 계획이 있으면 그런 것도 다 같이 적어주셔야 돼요. 그리고 대여할 도구 같은 것들, 기구 같은 것들, 명암볼, 거치대, 뭐 의자, 아니면은 뭐 스탠딩 테이블, 뭐 이런 것들, 뭐 호텔에서 빌릴 수 있는 것들이 있다면, 빌릴 것이 있다면 여기 다 체크리스트에 한꺼번에 정리를 하셔야 되고,
물품 반입이 아니라 반입입니다. 반입 계획도 정리해야 돼요. 행사할 때 뭐 나눠줄 뭐 자료 발표 자료집이라든가 뭐 아니면 답례품이라든가 뭐 현수막이라든가 뭐 아무튼 물건들이 호텔에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호텔 그 물류 창고 쪽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그 호텔 몇 시부터 보통은 행사 하루 전부터 물건을 반입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미리 호텔이랑 협의를 해야 되고 그리고 물건을 반입할 때는 어떤 연회장 이름하고 연회 이름이랑 연회 개최하는 회사 이름이랑 그다음에 담당하는 연회 매니저 이름, 연락처 막 이런 것들이 다 그 물품에 적혀 있어야 돼요. 큼직하게.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정리해서 호텔에다가 우리 이런 물품을 몇 시, 뭐는 답례품은 며칠 몇 시, 언제 몇 시에 어느 회사에 누가, 뭐, 발표 자료는 어느 회사에 누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이런 것들을 계획을 착착착 정리해서 호텔에 안내해줘야 호텔에서 아 이게 들어왔구나 이걸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어느 연회실로 올려달라고 했구나 이걸 여기로 보내면 되겠구나 이런 게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거죠. 그리고 행사 준비팀이 도착하고 그 준비하는 작업을 시작하는 시작 계획도 그 호텔 체크리스트에 적게 됩니다. 그 행사 준비팀이 무작정 일찍 와서 준비할 수는 없고 그 준비 가능한 시간대는 사전에 연예 매니저랑 협의는 해야 되는데 그 협의된 시간 안에서 희망하시는 도착 시간과 작업 계획 수정 시간은 있고 그리고 그때 뭘 하실 건지를 계획하신 다음에 그때 호텔에서 지원받아야 되는 인력이 있는지 있으면 어느 인력을 지원받아야 되는지도 함께 적어주시면 좋아요. 예를 들어서 오디오 세팅을 해야 돼요. 그러면은 제가 전날 밤 8시까지 도착할 건데 9시부터 오디오 세팅할 수 있는 호텔 측 지원 인력이 있어야 되고 이런 식으로 이게 정리가 돼야 되는 거죠. 호텔 체크리스트에. 그리고 기타 호텔에 요청할 사항들을 쭉 나열해야 됩니다. 이 호텔 체크리스트가 왜 중요하냐면요. 이게 그 호텔 입장에서는 그 호텔 준비하시는 담당자님이 고객사시잖아요. 고객사의 그 연회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이 호텔은 그 호텔 행사 현장에 운영하시는 지배인님에게 전달되는 핵심 문서거든요. 이게 그대로 전달되진 않지만 이 호텔 체크리스트를 행사 담당자가 작성해서 연예 지배인에게 넘기면 연예 지배인이 그거를 호텔식 그 언어로 바꿔서 자기네 포맷에 맞춰서 이거를 연예 지배인에게 전달합니다. 그러니까 연예 지배인이 그걸로 아, 이 행사는 이런 행사구나. 내가 이런 걸 준비해야 되는구나. 내가 이걸 이렇게 해야겠구나. 이런 계획을 짜서 그걸로 보고 행사를 이해하고 그 행사가 잘 운영될 수 있게 도와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호텔 체크리스트는 정말 세세하고 구체적으로 작성하면 좋고 그 다음에 앞뒤가 다르면 안 돼요. 뭐 여기서는 몇 시에 한다고 했는데 행사 프로그램 시간표랑 내가 뭐 준비하는 시간이랑 뭐 물건 도착한 시간이랑 뭐 이런 게 안 맞는다. 뭐가 수량이 안 맞는다. 이러면은 골치 아파지거든요. 나는 체크리스트 안에서 그 수치, 시간, 수량 뭐 이런 것들 이게 다 유기적으로 잘 연결되어 있는지도 한번 보셔야 되고 빠진 게 없는지 그리고 요청할 게 있으면 다 적어놔야 돼요. 여기에 적어놓지 않고 빠뜨렸는데 호텔이 안 해줬다라고 했을 때 사실 호텔에 대해 컴플레인 할 만한 근거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호텔 체크리스트는 매우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숫자가 틀렸는데 호텔 연애 준비 하루 전에 어떤 것을 해야 될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하루 전이 아니라 며칠 전에 해야 되는 거긴 한데 실무자 체크리스트 작성 요령을 한번 뽑아봤는데요. 이건 사실 하루 전에 확인해야 되는 건데 그러려면 며칠 전에 이 리스트를 작성하셔야 되겠죠. 그랬을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생각보다 이거를 좀 어려워하시는 분이 있는데 행사가 진행되는 모습을 시간 순서대로 그 프로그램 짜여진 대로 상상을 하면서 이 실무자가 뭘 준비하고 뭘 점검해야 되는지에 대한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시는 게 중요해요. 근데 그냥 태어나는 대로 브레인스토밍 하듯이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렇게 되면은 약간 준비된 거는 준비되고 준비 안 된 건 준비 안 된 것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시간 순서대로 내가 그 쇼를 영상 보듯이 이렇게 상상을 하시면서 내가 뭘 챙겨야 되는지 미리 당일에는 여기 아까
D-1이라고 했지만 D-1을 체크해야 될 게 뭔지를 미리 적어 놓는 거니까 적어도 행사 일주일 전에는 이런 걸 미리 작성해 놓으셔야 됩니다. 어떻게 행사가 진행되는 모습을 시간 순서대로 생성하면서. 그럼 뭐냐? 각 프로그램마다 각 시간마다 필요한 물건, 파일 이런 게 뭔지를 준비물 목록으로 정리를 해보세요. 세션 1에 뭐, 세션 2에 뭐, 세션 3에 뭐, 쉬는 시간에 뭐, 등록 타임에 커피 필요하고 세션 1에 뭐 스크린 필요하고 발표 자료 필요하고 펜 필요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리고 외부 협력한 그러면 그런 물품인데 발표 자료가 필요하고 뭐 스크린이 필요하고 뭐 동시 통역이 필요하고 하면은 이런 관련된 외부 협력업체한테 내가 요청 주문은 제대로 했는지 배송 어딘 아니면 행사 장소 내가 정확하게 얘기해 줬는지 그리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와달라고 내가 정확하게 얘기했는지 그런 거를 이제 하나씩 같이 점검해 나가는 거죠. 이렇게 가지를 쳐가면서 이렇게 체크해 나가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그리고 이제 행사에 필요한 사무비품은 사전에 구매해서 준비해 두었는가. 예를 들어서 테이블에 펜하고 종이가 필요한데 내가 그거 사전에 사놨는지 그런 것도 같이 체크해 보시는 거죠. 그리고 리허설 때 뭔가 점검할 거 아니에요. 테스트 해보고. 그때 점검할 장비 목록은 뭔가. 이게 생각보다 헷갈릴 수 있는, 이게 생각보다 중요해요. 그래서 리허설을 한다고 했을 때 그냥 뭐 앞에 나가서 누가 무슨 말을 하고 막 그런 것만 리허설이 아니라 거기에서 사용될 장비들은 뭔지. 그럼 그때 그 장비에서는 뭘 점검해야 되는 건지. 그래서 첫 번째로 마이크. 마이크에서 뭘 점검해야 돼요? 음량, 울림, 연결 잘 되는지. 이런 것들, 개수, 이런 거. 주문한 대로 요청한 대로 개수가 잘 되는지 이런 거 봐야 되고 발표 자료 잘 넘어가는지 틀린 거 없는지 버전 관리는 잘 됐는지 스크린이 매끄럽게 잘 넘어가는지 스크린 설정이 뭐 고칠 게 있는지 동시 통역기 잘 작동되는지 뭐 이런 것들 점검 다 기계나 물품마다 점검해야 될 포인트가 한두 개씩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리스트업 하시는 거죠. 그리고 행사에서 사용할 노트북 프린터는 잘 작동되는가. 이게 뭐 너무 당연한 얘기 같지만 행사하다 보면은 갑자기 노트북에 뭐 화면 보호기가 켜진다던가 뭐 전원을 안 연결해놨고 전원 플러그를 안 가져가고서는 전원이 끊긴다던가 뭐 되게 당연하게 생각한 사무실에서 너무 당연한 것들이 행사장에 오면은 그게 꼭 점검해야 될 중요한 포인트가 되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프린터 같은 경우도 뭐 와이파이로 연결해서 쓰는데 갑자기 와이파이가 끊어질 수도 있잖아요. 행사에서 별일들이 다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내가 이런 경우에 어떻게 대비할 것인지 그러면은 내가 프린터용 USB는 설치해 놨는가 혹은 뭐 그런 것도 있죠. 뭐 프린터를 프린터를 렌탈을 했는데 이것저것 막 다른 거 준비하다 깜빡하고 내가 프린터 뭐 드라이버 설치를 안 했어. 뭐 그런 것까지. 그러니까는 하나하나 포인트를 잡아서 점검할 것들을 가지치기 하면서 하나하나 체크해 나가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각 프로그램, 연사, 참가자한테 사전 공지할 것이 있는지. 그러니까는 이게 행사는 혼자 진행하는 게 아니잖아요. 참석자들이 다 같이 이거를 운영해 나가는 건데, 그래서 리허설을 하게 된다면 별도의 사전 리허설 시간이 마련되어야 되는 행사인 건지, 그러면 이분한테 사전 리허설 할 거면 그러면 사전 리허설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해야 되고 이 사전 리허설 할 때 몇 명의 인력이 달라붙어야 되는 거고 그때 사전 달라붙어야 되는 인력들은 어떤 것들을 점검하고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다 하나하나 정해지고 그 담당자들한테 전달이 돼야 되고 그분들이 숙지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주요 연사 참석자의 도착 이동 시간 장소 동선이 명확하게 전달되었는가 이것도 생각보다 사소하지만 중요한 게이 보통 이렇게 연사나 참석자분들은 좀 받들어 모셔야 되는 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분들은 그냥 몸만 와서 참석하면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별로 이렇게 준비를 안 하고 그냥 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분들이 몇 시부터 언제까지 와야 되는지 그런 거를 잘 모르고 있으면은 너무 일찍 온다든가 너무 늦게 온다든가 이게 안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본 행사는 10시 반이에요. 근데 10시부터 그 VIP만 모아서 사전에 간담회를 하게 됐어요. 근데 주요 연사 VIP인데 이 사람한테 내가 간담회 10시부터 할 거니까 좀 일찍 와달라. 이런 얘기 안 했으면 큰일 나겠죠. 그 장소도, 간담회 장소는 어디고, 행사 장소는 어디고. 그리고 이런 높은 사람들은 또 수행 비서나 기사님 있잖아요. 그분들한테도 컨택을 해야 돼요. 장소는 어디고 어디로 들어오셔야 되고 주차는 어떻게 하시면 되고 뭐 주차권은 어디서 나눠드릴 거고 뭐 주차 등록은 어디서 하시면 되고 그리고 뭐 동선은 어디로 뭐 들어오셔서 이렇게 하시고 뭐 어디로 꺾으셔서 뭐 이런 거를 그분들한테 전달하시는 것도
사소해 보이지만 꽤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런 거를 머릿속에서 그려가시면서 하나하나 가지쳐가면서 점검할 포인트들을 정리하고 이거를 누군가에게 이 업무를 맡길 건지 이 사람이 잘 숙지하고 있는지 체크하면서 이거를 팀 단위로 행사를 잘 운영해 나가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